긴급 진단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특징주들 이제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상황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네, 3기 종목입니다. LG그룹형에 이어서 최근에 현대차그룹까지 납품을 확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차 전지 부품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LG그룹형 자동차 부품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원래는 현대차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이제 네. 3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부품 업체인데 내연기관차 부품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동안에 현대차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5% 이상 넘어가면서 사실상 현대차향 부품주라고 이제 불려왔었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서 친환경차 부품주로 넘어오면서 LG그룹 그리고 폭스바겐이라든지 매출처를 다각하고 있습니다.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처가 의존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는 부분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최근에는 이런 친환경차에 있어서 현대차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씩 이제 줄여가면서 또 최근 들어서서 현대차에 대한 수주 소식까지 이제 들려오는데 최근 보니까 비중이 한 55% 정도 이렇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처가 좀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부품 업체로서의 3기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주가가 다소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2달 동안 좀 올랐죠. 네. 그리고 또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굉장히 또 안정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또 상승을 했고요. 상승이 1차적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알루미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가볍고 그렇죠. 또 강도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의 중요한 부분을 맞습니다. 차지하죠. 차량 네. 경량화 수혜주로 우리가 또 3기를 비롯해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 관련주들이 알루미늄 또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이렇게 불리우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알루미늄을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환경에 있어서 오염 물질을 낳곤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 탄소 중립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 차량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추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오염 물질을 낳는다고 하면 과연 이게 경량화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다 그러면 한 차례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주들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관련주들이 되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재는 뭐 전형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놓은 수주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2022년도까지는 최소한 실적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 3, 4년 동안 성장세를 그려가 보면 대략 한 해당 200%가 넘는 그런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앞으로 3기에 또 뭐 다른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조금 더 한 차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알루미늄에 대한 환경적인 그런 접근들은 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022년까지 전기차 부품의 매출이 고성장을 할 것으로는 확실한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른 부분은 다소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의 추가 상승 여부와 전략을 또 부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노트북에 인터넷이 일단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바로 볼 수가 없는데 네. 제가 잠깐 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 3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기관의 수급들이 6월, 7월, 8월 중순까지는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이러한 수급이 약간은 좀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매물을 받아주는 주체, 수급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요. 손절선으로 6,000원이
일단 이탈이 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손절폭을 조금 더 넓게 제시를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시장에서도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를 하는 그런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 8,0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 8,000원이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도달이 될 때에는 추가적으로 9,000원, 10,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상황실에서는 3기라는 종목에 대해 알아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 상장이 된 종목이 있습니다. SK 리츠입니다. 일반 청약에서부터 리츠 중에 최대의 청약 증거금 기록을 세웠고 오늘도 뭐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리츠라는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네,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리츠는 사실 네. 엄밀히 말해서 주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서울 유수의 오피스 사옥들 정말 내가 그러한 빌딩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건물을 일부를 이제 내가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건물주가 주식처럼. 될 수 있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지분 건물주가 투자로? 네. 될 수 있습니다. 지분 투자로 타일 한 장이라 하더라도 네. 저 건물에 내가 투자가 되어 있고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면 자본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배당 수익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츠주를 접근을 하실 때에는 이 호가 거래상의 어떤 수익을 떠나서 배당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서울 주요 도심권에 아니면 뭐 여타 다른 이제 대형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SK 리츠가 이제 다른 리츠사들하고의 조금 더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분기 배당을 처음으로 이제 실시를 하는 그런 네. 리츠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이 연에 5%가 넘어갑니다. 5.4%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을 노리고 내가 들어갔는데 배당락이 너무나 괴리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배당 이후에 결산일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사실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갔지만 엄청난 그에 따르는 또 하락폭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들어간 평가 자산이 또 네.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이 이제 조금 배당주를 접근을 할 때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리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분기 배당까지는 좋고 연평균 배당 수익률도 절대로 작지는 않습니다. 5%가 넘어가기 때문에 배당 그 소득세를 떼고 나서도 충분한 수익이 보장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메리트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네. 시장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변동을 보일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SK 리츠의 주가 변동폭을 보고 단기적으로 주식이라 생각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도 상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거래일, 첫 거래일이 지나고 나면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본연의 리츠주로서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 IPO를 노리고 청약을 해서 오늘 네. 이제 매도를 하신 분 반, 그리고 배당을 보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약을 받고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투자자가 그러면 좀 나뉠 수 있겠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앞으로는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SK 서린 빌딩 그리고 이제 SK 에너지 주유소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SK 서린 빌딩 같은 경우에는 SK 그룹사 내의 오피스 사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주유소가 약간 그 애로사항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전기차 충전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주유소는 이 주유소 지역을 하나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SK 리츠 오늘 시장에서는 큰 폭의 주가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안정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하나의 바벨 전략으로 좀 삼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인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변동폭을 이용한 공격적인 그런 투자가 한편 또 진행이 된다면 한쪽의 다른 방면에서는 배당을 노릴 수가 있고 또 안정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록을 하는 이런 리츠주에 대한 관심들도 우리가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해보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뭐 관련 기사들을 쭉 보다 보면은 미국 리츠 관련된 기사들도 최근에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미국 리츠나 국내 펀드, 뭐 ETF 리츠 등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실질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래요? 미국은 리츠의 이제 본토 지역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화랑이 일으키기 시작해서 국내에 최근 들어서 부동산 자산 시장도 워낙에 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간접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고도화된 간접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또 어려우실 수 있고 그만큼 또 수수료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리츠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부동산을 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세금들이 발생이 되는 데에 반해서 훨씬 더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 관련해서 그룹사의 어떤 사옥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이것으로 인해서 분기 배당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변동성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주가의 추이도 최근 들어서서 리츠 주식들의 조금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꺾이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배당 수익과 더불어서 주가의 상승도 이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리츠까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상황실 종목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종목 보시죠. 네, 정유주에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S-오일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간밤에 WTI 기준으로 $70를 돌파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상승 배경과 함께 전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기후 변화가 좀 심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다 보면 미국의 상황을 그 뉴스로만 좀 보도로 접하게 되는데 지금도 허리케인이 계속해서 불면서 이 멕시코만 쪽에 원유 시추 설비들이 이제 쫙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여파로 인해서 모든 생산 설비가 완전히 가동이 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생산 설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다 보니까 미국 내의 원유 재고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간밤에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 선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차질이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도 미리 예측을 해서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 허리케인 아이다 이후에 또 다른 폭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적으로 이 이슈가 단기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가격에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배럴당 $70 선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멕시코만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원유 생산의 20%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 원유 공급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사실상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6년 내에 가장 최하위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상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석유 제품 쪽에 이제 우리가 업황에 대한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공급 과잉 해소와 더불어서 수요 회복의 정상화 여부 등등을 봤을 때 이쪽 업황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중국에서는 공급 과잉 또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간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원유를 가지고 가공을 하는 그런 업체들의 세금을 관세를 약간은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가장 많은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생산량의 추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이 급격하게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오히려 정유업체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배럴당 4달러 정도 정제 마진 기준으로요. 네. 4달러 선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가 상승에 있어서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것은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임금 인상 속도가 계속해서 좀 증가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따르는 자산이라든지 이런 원유라든지 가격들이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적인 이슈 그리고 공급량과 또 이것을 또 억누르는 규제 정책에다가 또 한 가지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내에서는 배럴당 100달러 선도 올해 연내 안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S-오일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실적 얘기를 하신 분이 있네요. 실적 좋게 나왔던데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께서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네. 윤재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니까 S-오일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네, 하반기에도 거의 이러한 추이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반기별로 실적을 기록을 했고 이러한 분위기가 큰 뭐 이슈만 없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중국 내에서의 환경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도 1조 2천억 원, 국내 정유사 가운데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관련 경쟁사들 보면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유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제 마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실적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S-오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추가 상승 여부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유가 상승에 있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유가가 여기서 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으로 보면 꼭 영업이익 매출액의 어떤 증가 속도를 떠나서 투자 심리 모멘텀만으로도 S-오일과 같은 정유화학 업체들의 주가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연내까지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그래도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정유주다 S-오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상황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